안녕하세요, 여러분. 7주차 한국어 이해 교육론 수업 시간입니다. 어, 그, 제가 이 수업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과제를 확인해 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과제를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면 과제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어는 외국어 수업이잖아요. 자꾸 과제를 미루다 보면 어, 외국어가 점점 실력이 늦춰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매우 바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만 제대로 알고 가도 성공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바쁘더라도 숙제는 꼭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고 비대면 수업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국어 실력이 점점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 조금 더 늦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국은 긴 휴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혹시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개학이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5월 아이고야. 네. 5월 네. 18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게 되는 수업 날짜는 수요일이니까 네. 21일인가요? 아이고, 11일. 네. 요때 여러분들 이제 얼굴 보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전주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못 보고 있잖아요. 매주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단어 시험이랑 그다음에 문법 시험 네, 요런 것들을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이 오기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수업 볼 건지에 대해서 어떤 걸 시험 볼 건지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문법 시험이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 책 지문 수업입니다. 지금 이 수업은 문법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챕터 2과 서울의 명소와 관련된 문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두 개가 제작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동영상은 문법과 관련된 동영상이고 두 번째는 여기 한국어 읽기 말하기와 관련된 지문입니다. 이 숙제는 과제란에 따로따로 있어요. 네. 과제란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법 과제와 그리고 네, 지문 과제가 있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두 개 나눠놨냐? 오늘 하루에 다 공부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좀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다르게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우리가 오프 수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간 날 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과 공지했던 대로 네, 두 개의 동영상을 올리지만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가 네, 4월 29일이죠. 동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교재 제출일은 네, 5월 5일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다 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다음 주가 언제죠? 8일에다가 7일을 더하면 5월 18일인가요? 다음 주 수업이? 5월 6일이네요. 다음 주 5월 6일에는 네, 제가 동영상을 3개를 올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3개 정도를 올릴 건데 이렇게 3개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요일에 맞춰서 이틀에 한 번꼴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숙제 기한은 넉넉하게 할 겁니다. 5월 아이고 죄송해요. 5월 12일 수업 오기 전까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두 개 혹은 3개가 올려져 있다라고 해서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올려진 과제는 다 해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할게요. 이번 주는 과제가 2개 올려져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5월 5일까지입니다. 과제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2개 다 해야 됩니다. 동영상도 각 과제에 맞춰서 2개를 올릴 겁니다. 이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봐도 되고요. 시간을 나눠서 봐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한꺼번에 봐도 되고 나눠서 봐도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기를 희망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나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2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서울의 명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의 명소 2과 네, 지문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제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지문 1번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문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서강 한국어 책을 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부록에 책이 2권이 있을 거예요. 작은 책입니다. 큰 책 아니고요. 작은 책이 있어요. 이게 문법 책이거든요. 이 문법 책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잊지 마시고. 네. 준비됐나요? 제가 여러분들 책을 찾을 준비를 안 드렸군요. 책 오늘 큰 책이랑 작은 책 두 개 다 나갑니다. 작은 책 서강 한국어 문법 단어 참고서 24페이지를 보면 그래머라고 해서 문법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로서는 네, 자격에 관련된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단어로 뭐뭐로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로서는 사람이나 자격 뒤에 붙습니다. 이런 지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혹은 나는 베트남인으로서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자격이나 신분에 이런 로서를 붙여서 쓰여줍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된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여기 있는 지문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가 제가 오늘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나갈 건데 각각 그 지문에 각각 그 예에 해당하는 거 한 문장씩 네.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란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숙제 나왔어요. 모모로서를 이용해서 네, 한 문장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모으로서가 있어요. 모모으로서 네. 읽어볼게요. 남산 산책로는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산책 코스로서 봄이면 여러 꽃들이 활짝 피어 남산 꽃길이라고도 불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요? 여기에서 산책 코스로서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남산 산책 코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헷갈리시죠? 저도 약간 하면서 헷갈립니다. 남산 산책로는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산책 코스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산책 코스로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남산 산책로를 꾸며주는데 이 남산 산책로가 어떤 산책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산책 코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공하냐. 봄이면 여러 꽃들이 활짝 피어 네, 남산 꽃길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산책 코스로서는 이 앞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을 완전히 받고 있는 네, 단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로서와 로서를 활용할 때 우리가 지금 로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어 수업을 했다면 로서와 로서의 쓰임에 대해서 아마 수업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 등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요리사로서 이런 식으로 지위나 신분에 해당하는 거라면 로서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수단에 많이 쓰여요. 수단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단이나 도구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어, 이, 이, 이 사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네, 이 화장품은 얼굴을 치장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이럴 때에는 로서를 사용되거든요. 도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로서를 사용할 때 앞에 분명히 도구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단이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로서가 아니라 로서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자격이 아닌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면서 로서가 붙는 경우는 앞뒤의 문장이나 단어가 동격일 때 네, 로서가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앞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있잖아요. 이 산책 코스는 사람으로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내고 있지만 로서를 사용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봄이면 여러 꽃들이 활짝 피어 남산 꽃길이라고도 불린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 로서라는 의미를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뭐뭐의 며 공기가 없이는 5분도 살 수 없으며
물이 없이는 5일도 살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뭐면은 앞에 있는 어떤 연결어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연결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기가 없이는 5분도 살 수 없다. 그죠? 첫 번째 문장은 공기가 없이는 5분도 살 수 없다. 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물이 없이는 5일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두 문장이 되죠.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다 대신에 없으며 라는 접속사로 바꿨는데요. 이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플러스 뭐뭐 으며 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으면은 여기에서 으면은 리을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어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에 겟 등을 붙여서 둘 이상의 일이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상태나 무게를 가지고 있을 때의 접속어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공기가 없이는 5분도 살 수 없고, 그죠? 없으며, 물이 없이는 5일도 살 수 없다. 공기나 물이나 둘 다 없으면 뭐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없다를 접속어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어떤 연결 어미인데요. 이 없으면은 and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없다라는 단어와 뒤에 없다라는 동사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문 볼게요. 정상에 있는 서울타워에서는 서울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당할 수 있고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도 즐길 수 있다. 여기는 세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정상에 있는 서울타워에서는 서울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계절마다, 그리고 이 서울타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도 즐길 수 있다. 각각의 세 문장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서울타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세 문장, 서울타워와 관련되어 있는 세 문장도 역시 동일한 무게를,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 음여와 관련된 문장도 하나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뭐뭐 고자 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내가 설명하려고 할 때에 그
그 소개하는 글을 이야기할 때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입니다. 네, 세 번째 있는 문장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고자 하다는 지금 현재 이 시점, 현재 시점부터 무언가를 시점부터 시작을 알리는 서술어입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네, 제 글씨가 정말 못 쓰죠? 예쁘게 써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문화에 설명하고자 한다. 이 지금부터 뭐뭐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 있는 문장은 이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과 관련된 문장도 하나 더 써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문장 모모는 반면에 라는 글자가 있죠. 그죠? 모모 이거 반면에는 앞에 있는 문장과 여기 반면에가 있어요. 뒤에 있는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 볼까요? 나는 키가 큰 반면에 내 동생은 키가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키가 크다와 키가 작다 반대되는 문장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식은 짠 반면에 저 음식은 달다.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거. 혹은 대한민국은 춥지만 베트남은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뭐뭐를 비롯해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비롯해서 이거는 뭐냐면 앞에 문장을 포함합니다. 네. 이 비롯해서는 죄송해요. 앞에 있는 문장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함께 받는 걸 비롯해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볼게요.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가 한 집에 모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롯해서는 앞에 있는 문장이 A라면 뒤에 있는 문장은 B겠죠. 네, wit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장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족은 나를 비롯해서 모두 동생을 좋아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비롯해서를 가지고도 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숙제는 많지 않아요. 5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뭐 모서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뭐 음열을 가지고, 세 번째 문장은 뭐뭐 고자 하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뭐뭐 반면에 라는 문장을 가지고 다섯 번째는 무엇을 비롯해서 네, 요렇게 숙제를 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 숙제도 5월 5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조금 더 빨리 올리셔도 돼요. 다음 그 3장과 관련돼 있는 지문 나가기 전에 올리셔도 됩니다. 네, 문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읽기, 말하기 수업입니다.